삼겹살을 먹는다 해도 이 스핑고 멜린 너무너무 적은 양이 있어. 얼마나 먹으면 저희가 삼겹살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불가능해요. 삼겹살로는 네? 불가능해요. 한 10인분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한 불가능해요. 10인분 안 되나요? 보통은 이제 그 스핑고 멜린은 우유의 한 0.004% 정도 존재해요. 아주 그럼 굉장히- 우유를 몇 리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상준 박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박사님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중요하다면 도대체 피부 장벽 뭘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이 피부 장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벽돌과 시멘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돌과 시멘트요? 네. 그럼 벽돌은 뭐냐? 그거는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표피에 기저세포에서 딱 만들어져. 14일 동안 만들어져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와요. 그 다음에 피부 장벽을 만들어서 14일 동안 얘가 우리의 피부 장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신성인, 네. 각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살신성이. 살신성인. 그래서 우리 몸을 지키는 네. 거란 말이지. 네. 그 피부 장벽은 하나의 벽돌로 보시면 되고 그 벽돌 하나 갖고 단단한 피부 장벽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멘트가 필요한데 그 시멘트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성분이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세라마이드 계속 강조하셨군요. 자, 세라마이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지방이에요. 지방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삼겹살이라든가 올리브 오일 이런 데서 먹을 수 있는 지방이 아니에요. 세라마이드는 포스포리피드라는 그런 성분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스핑고미엘린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포스포리피드 중에 하나예요. 박사님,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라마이드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관련이 있죠. 사실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콜라겐 이런 것들도 노화에 의해서 줄어들어요. 세라마이드도 나이가 진행되면 따라가지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이 네. 돼가지고 약간 뭐 피부가 좀 피부 소양증, 간지럽다 이런 것들은 사실 건조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건조가 되게 빨리 발생하는 거예요. 뿐만 네. 아니라 아토피도 사실은 피부 장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수분이 다 날아가. 그래서 아토피 환자한테 가장 먼저 쓰는 치료제는 뭐냐면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아, 세라마이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탁 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잃어가니까 계속 뭔가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세라마이드, 스핑고미엘린 음식으로는 혹시 저희가 섭취가 안 되나요? 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 해도 이 스핑고밀린 너무너무 적은 양이 있어요. 얼마나 먹으면 충분하지 저희가 않습니다. 저 삼겹살 많이 먹을 수 불가능해. 있는데 삼겹살로는 불가능해요. 한 10인분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것도 한 불가능해요. 10인분 안 되나요? 보통은 이제 그 스핑고밀린은 어디서 많이 네. 나오냐면 우유에서 사실 많이 있어요. 우유. 네. 네. 우유의 한 0.004% 정도 존재해요. 0.004%요? 아주 그럼 굉장히- 우유를 몇 리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몇 리터를 네. 먹을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냐면 우유에 있는 0.004% 존재하는 스핑고미엘린을 추출하고 분리해서 정제해가지고 사실은 제품 하나 만들었어요. 아, 진짜? 그럼 그거 꼭 먹어야겠네요, 저희. 네. 10인분 안 먹어도 되고 뭐 우유를 막 진짜 몇 리터 이상 안 먹어도 되고 그 액기스만 먹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맞습니다. 개발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네. 그게 바로 스핑고미엘린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세라블룸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너뷰티 제품이에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세라마이드의 결정체는 결국은 세라블룸이요? 네, 맞습니다. 세라블룸. 네. 그래서 이 세라블룸은 실제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떤 메커니즘 스터디도 하고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사람한테서 명백한 효능이 있다는 것도 입증을 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줬어요. 이너뷰티의 새로운 소재로서. 네. 박사님, 세라블룸 언급을 처음 해주셨잖아요. 세라블룸 어떤 제품인가요? 한마디로 먹는 세라마이드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세라마이드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라마이드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봤던 그런 이름이에요. 어디서 봤냐? 화장품에 좀 들어가잖아요. 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나요? 화장품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성분이 세라마이드예요. 그럼 저희가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네. 정말 세라마이드가 중요하니까 화장품에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사실 화장품에서 사용하는 세라마이드, 그건 우리한테 그냥 바르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녁 때 우리가 얼굴을 씻으면 없어지는 거고 또 바르는 부위만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먹는 세라마이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먹는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 장벽에 가서 건강한 피부 장벽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 세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왜 이런 세라블룸 같은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사실은 요즘에 피부과 선생님들도 이러한 회복을 도움을 주는 이런 이너뷰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먹는 영양소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피부도 예외는 아니죠. 단지 사람들이 왜 피부를 쉽게 간과하냐면 피부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바깥에 있으니까 마치 바르면은 이게 들어가가지고 피부 조직을 구성한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피부는 바깥쪽에 있고 입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건 역시 우리가 먹는 영양소에 의해서 이 긴 여정을 통해서 도달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너뷰티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진피는 시술이 관리하고 표피는 피부 장벽이 관리하고 또 세라블룸은 피부 장벽 관리를 위한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접근법이고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럼 무조건 세라마이드 먹어야겠네요. 네, 세라블룸을. 세라블룸 먹어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세라블룸으로 좀 채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모시고 정말 많은 다양한 정보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